네,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는 친구들 좀 깨워주시고 핸드폰, 전자기기 제거. 우리 황땡땡 학생 어디 갔어? 그래요?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했으니까 시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촬영하네요. 이번 주에는 함수 배울 겁니다. 함수. 교과서 219페이지인데 같이 보죠.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라지 x, y에 대하여 라지 x의 원소에 라지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 짝지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상당히 수학적이지 않은 용어처럼 보이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수학적인 용어라 설명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대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응. 저는 두 개의 집합이 있고요. 각각의 집합에 원소가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스몰 x가 라지 x의 원소다라는 소리죠. 라지어의 원소가 또 하나가 있어서 스몰 y라고 하죠.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하나에 원소 하나를, 이 집합의 원소에다가 이 집합의 원소 하나를 대응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서 짝지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라지 x에 스몰 x라는 원소가 있고 라지 y에 스몰 y라는 원소가 있는데 화살표를 표시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 이 스몰 x를 스몰 y에 대응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수학적인 대응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아래 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요. 관계에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 정의하였다. 중학교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부터 보시면 되겠죠. 두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각 체크하시고 각 영어로 each 발음이 안 좋나? each 이거 맞니? 맞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맞아 이거 each 맞아? 뭘 뭐야? 예? 자 영어 시간에 워드 수행평가할 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각 원소가 중요한 말이고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응할 때 라지 x에서 라지 y를 함수라고 한다. 그 대응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기호를 배워보죠. 자, f 땡땡 라지 x 화살표 라지 y. 그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나도 이런 거를 한 번에 이해하진 못했는데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똑같이 가지고 오면 돼요. 이 라지 x에 원소가 엄청 많이 있겠죠. x1, x2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라지 y에도 이런 원소가 막 있겠죠. 그런데 라지 x의 원소 하나당 각각 하나씩 그 원소를 어떻게 한다? 라지 y의 원소에 대응을 시키는데 하나씩만 대응시킨다. 하나씩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당 하나씩 대응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뭐예요? 하나씩 대응이 안 됐잖아요. 이런 걸 함수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건 함수라고 보는 거죠. 너 하나당 너가 하나씩만 대응되는 겁니다. 얘도 돼요. 너 하나당 얘가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의 의미 알겠죠. 각 x에 대해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고요. 그림으로 봤을 때 화살표를 하나씩 보낸다. 하나씩 대응된다는 소리는 이 화살표가 하나씩만 와야 된다.
이 화살표를 받는 애가 두 개, 세 개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화살표 하나가 출발해서 여기에 하나만 대응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게 함수고요. 예를 들어서 x 10까지 있다고 10. 그러면은 각 원수에 대해서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이 위에 x 9가 있다라고 했을 때 x 9가 이렇게 대응이 됐다라고 하죠. x 10을 대응을 시키지 않으면 얘도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시에 대해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서.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F땡땡 라지 X 화살표 라지 Y 그리고 간단하게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속 함수란 말만 쓸 거예요. 계속 함수란 말만 쓸 거예요. 그럼 뭘 체크한다? 너가 무엇인지, 어떠한 대응 관계에 있는지, 하나씩 대응되는지, 화살표는 하나씩 출발했는지 그런 걸 다 체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죠. 자, 보기 볼까요? 집합에서 집합으로의 대응이다. 뭐 여기 같이 써보죠. 우리가 X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표시할 수가 있죠. Y 집합을 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할 건데 대응을 생각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대응이 있다라고 하죠. 얘는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3에서 출발하는 화살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얘는 함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쏴주면 얘는 함수가 되죠. 왜? 화살표가 하나씩 출발했고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게 그냥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F땡땡 X 화살표 Y를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X 화살표 Y 그 위에 F, 스몰 f.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얘도 함수가 돼요. 너 하나당 화살표가 하나씩 나갔는데 Y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죠. 빨간색도 함수가 됩니다. 물론 녹색 함수와 빨간색 함수는 다른 함수가 되는 거죠. 아까 그렸다 지웠던 거 한 번만 더 해보면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 없죠. 왜? 하나씩만 대응해야 되는데 얘는 두 개가 대응하잖아요. 네. 사실 이 하나씩만 대응한다, 두 개씩 대응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 설명을 했었지. 어떻게 설명했었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세로줄을 긋는다. 세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함수가 된다 라고 설명했었죠. 사실 그 설명이 이 설명입니다. 얘는 함수가 되고 이 두 개는 함수가 되고 얘는 함수가 안 된다는 소리랑 똑같죠. 1 하나당 1값 하나당 y값이 두 개가 대응된다는 소리는 세로줄을 그었을 때 어떻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소리예요.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상한 기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수. 써볼까요? F땡땡 X 화살표와. 자, 그러면 우리 민성 학생 얘기 좀 해볼까? 함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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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잘 보일. 이거 초점 잘 안 맞냐? 아, 그래요? 아무튼 이거 부셔버리겠습니다.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자, 오랜만에 녹화하는 거니까. 자, 넘어가. 220쪽. 뭐 똑같습니다. 문제 1번 풀어보시고. 자, 용어를 몇 개 배울 거예요, 용어. 자,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값.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다룰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이고, 특히 미적분을 배울 학생들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용어죠. 미적분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네 개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집어넣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뭐 점대칭성, 선대칭성, 주기성, 지나는 점,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변곡점 블라블라블라 이런 걸 추가할 겁니다. 자, 정의역은 여러분들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자, 영어를 쓰는 이유 아무 의미가 없죠. 자, 말했잖아. 영어 쓴다고 정의역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자, 공역은 영어로 코도메인, 자, 치역은 영어로 레인지 또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거 맞냐 이거? 이미지? 함수값 영어로 뭐야? 잘 모르겠네요. 자,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정의역, 공역, 치역을 생각해 보죠. 자, 정의역이란 무엇이냐? 얘입니다. 너를 정의역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풀어서 쓰면 뭐예요? x값에서 화살표를 보낼 건데 그 x들을 모두 모아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공역은 라지 y입니다. 라지 y를 공역이라고 해요. 공역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둔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치역이란 무엇이냐? 치역은 공역 중에서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것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여기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치역은 함수값들을 모아둔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고, 예시로 보죠. 예시. 교과서에 예시가 나와 있죠. 보기 볼까? 보기. 보기 1, 2, 3, 4. (1, 2, 3, 4) A, B, C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이렇게 되어 있나? 우선 얘는 함수가 되나요? 뭐 함수가 되니까 함수의 예시로 나와 있겠지? 다 화살표가 하나씩 출발했죠? 그리고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역이 뭐예요? 화살표를 모아둔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를 원소로 간 집합되죠? x 자체가 정의역이 됩니다. 공역은 얘예요. 자, 화살표를 받던 받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치역은 뭐라고요? 화살표를 받은 것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자, A, B, C가 되는 거죠. 치역. 자, 그럼 무엇을 알 수가 있다? 공역과 치역은 어떤 관계에 있다? 이러한 포함 관계에 있다. 치역은 공역에 포함된다. 치역은 공역에 포함된다. 자, 화살표를 받은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죠? 자, 1, 2, A에 대응된다. 사실 여기서 함수이기 때문에 대응 플러스 함수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대응 플러스 함수의 의미까지. 자, 2는 C에 대응되고요. 3은 B에 대응되고요. 4는 C에 대응됩니다.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자? F1은 무엇이라고 쓰자? A라고 쓰자. 얘는요? F2를 C라고 쓰자.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 대응 관계를 F 기호를 나타내서 쓰는 게 함수값이죠. 사실 얘가 함수값인 거잖아. 이렇게 해서 함수값까지 알아봤습니다. 얘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F1부터 F4까지 모아둔 집합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 치역입니다. 그래서 치역을 나타내는 기호,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치역을 이렇게 쓰죠. 대학교 가면 이렇게. 왜 라지 X라고 썼느냐? 치역은 fx들을 모아둔 집합이죠. 근데 x는 정의역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몰 x를 라지 x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했다 보시면 돼요. 얘는 집합기호예요. 고등학교에서 배우진 않습니다. 치역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뭐 배웠죠?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값.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아래 문제 2번 풀어보고 그 아래 보기 위에 읽어볼까요? 함수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정의역은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x값의 전체 집합. 별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로 본다. 그런데 함수가 정의되는 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나중에 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거 배우면 왜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공역은 별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을 생각한다.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래 보기 보시면은 뭐 보기 2번 보죠. 보기 2번. 상당히 덥네. 나만 덥나? 난방을 꺼서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y는 x제곱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x값에 어떠한 실수값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모든 실수값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의역을 무엇이라고 본다?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보는 거죠. 뭐 제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공역은 뭐라고요? 별말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고요. 자, 치역이 어떻게 되는 치역? 치역은 우리가 사실 이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릴 텐데 이 그래프에 무엇을 보면 된다? 이 그래프 위의 점들의 y좌표가 치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1 있으면 얘를 뭐라고 쓰는 거예요? f1은 1이라고 해서 y좌표를 1이라고 점을 찍는 거죠. x 1일 때 y가 1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를 fx라고 보면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함수값은 이 점들의 y좌표입니다. y좌표가 가장 작을 때 0이고 다 0보다 큰 것들밖에 없어요. 0보다 작은 것들은 하나도 없죠. 치역은 뭐라고 해주시면 된다? y 0 이상 이렇게 하면 되죠. 치역은 0 이상의 실수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볼까요? 이 곡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이 점들을 y축의 수선의 발 내립니다. 그럼 점이 찍히죠. 그럼 점들을 싹 모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점부터 위까지 다 채워지죠. 얘가 치역이에요. 0 이상이라는 게 보이죠. y의 수선의 발 내리죠. 그렇게 해서 치역이 실수 전체가 나오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뭐 예시가 있다. 221쪽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F와 G가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죠. F랑 G가 서로 같다. 자, 함수가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같다라고 하는 걸 옛날에 배운 적이 있죠. 어디서 배우죠? 뭐 식이 같다 이런 거 다 배웠었잖아. 여기에서는 함수와 같다를 배웁니다. 자, 함수와 같다의 정의인데 정의는 무엇이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정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제 이 용어를 쓸 수가 있죠. 말로 되어 있는 거랑 그 내용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함수와 같다는 거는 fx랑 gx가 같아야 되는데요. 자, x는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정의역에 x라는 원소가 몇 개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모든 x, 각각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같으면 무엇이라고 한다?
함수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같다. 기호를 어떻게 쓴다고 되어 있죠? F랑 G가 같다. 대학교에 가면 여기 화살표를 하나 더 쓰긴 하는데 교과서에 지금 2개 나와 있니? 네.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을 때 함수가 같다라고 합니다. 정의야. 자, 그럼 함수가 같지 않다는 뭐예요? 적당한 정의역의 원소 중에 하나가 있어서 함수값이 딱 하나라도 다르면 함수가 같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 예시를 또 보죠. 예시. 그 아래에 문제 4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함수가 2개 나와 있는데 절대값 x 더하기 1하고 x 제곱 뭐 나와 있냐? 뭐 나와 있지? 플러스 1이냐? 플러스 1. 그 기호 설명을 하면 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펑션이라고 하죠. 펑션이라는 의미를 이 기호를 이 문자를 중국에서 번역해서 함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를 쓰고요. 함수가 더 필요하다. G를 쓰고 더 필요하다. H. 더 필요하다. F1, F2, F3. G1, G2, G3, H1, H2, H3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식을 봤을 때 두 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 있어요? 정의역을 어떻게 보자? 설마 이렇게 보자라고 되어 있나? 자, 그러면 무엇을 체크해보자? 각각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 마이너스 1이면 2 나와서 똑같죠? 0 집어넣으면 1 나와서 똑같고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서 똑같습니다. 정의역을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 집합으로 보면 함수값이 각각의 x값에 대해서 다 똑같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한다?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고 한다는 거죠. 매우 이상하지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같다.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식이 다르다라고 해서 함수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식이 다른 경우에도 함수가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사실 얘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이거 절대값에다가 1을 더한 거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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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V자 형태의 그래프가 교점이 사실 3개가 있습니다. 교점 어떻게 구해요? x가 0 이상일 때 두 식을 연립하면 되죠. x가 0하고 1이 나오죠. 그러니까 0에서 교점이 생기고 1에서 교점이 생기는 소리입니다. 식을 잘 보면 얘는 뭐예요? 그래프를 그려서도 알 수가 있지만 y축 대칭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사실 이 정의역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고 교점의 x 좌표로만 정의역을 만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두 개의 함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왜?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만 나오게 정의역을 만든 거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교점이 아닌 x좌표 빼기 1, 0, 1을 제외한 아무 좌표나 여기 추가하면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이 세팅이 되어 있는 이유 자체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예를 보면 아무튼 처음 공부했을 때는 신기한 예일 수가 있죠. 정의역을 적당하게 생각을 하면 함수가 같아질 수도 있다. 그 아래 보겠습니다. 마지막 용어인데요. 함수 f의 그래프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 함수가 하나 있다라고 그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순서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fx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정의역의 원소 하나, 거기에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 하나를 얘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수가 있으면 순서쌍이 만들어지는데 정의역의 원소만큼 뭐가 만들어져요? 순서쌍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x1, 1, x2, fx2 뭐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이렇게 땡땡땡땡. 그럼 무엇을 생각하자? 순서쌍들을 싹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해보자는 거. 집합. 얘를 무엇이라고 한다?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순서쌍이 하나 있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죠? 좌표 평면에 대응을 시킬 수 있어요. 대응. 예를 들어서 얘가 1,2였다라고 하면 여기에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만 찍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으면 순서쌍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한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무한계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걔를 어떻게 하자? 여기다가 점을 찍어보자는 거죠. 그럼 그 점을 싹 다 찍었을 때 걔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순서쌍의 집합으로서 그래프가 있고요. 그 그래프를 말 그대로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걸로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프라고 하면은 그냥 x축, y축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순서쌍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개념을 하나 배워봤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걸 많이 할 겁니다. 결국에는 학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다. 문제 5번 보죠. 함수의 그래프를 찾고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세 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예시. 하나, 둘, 셋. 옛날에 배웠었죠? 어떠한 줄을 그어보자? 세로줄을 그어보자. 얘는 교점인데 하나씩이죠? 그래서 함수라고 한다. 근데 왜 교점이 하나씩인 게 중요한 거냐?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 건데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하는 거죠. 자, 사실은 얘는 뭐예요? x1, 0이죠? 얘는 뭐예요? x1, fx1이잖아. 근데 fx1 자체를 쓸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너 x값 하나당 너 y값 하나가 대응되는 소리죠. 이해되나? 이 x값 하나당 이 y값 하나가 대응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로줄을 긋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무엇을 찾자?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대응되는지 체크하려고. 해볼까요? 세로줄 그어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네요. 자,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자, x2라고 해봐. 얘는 뭐야? fx2? 너도 fx2? 아 근데 y값이 다르잖아. 함수가 아니라고요. 뭔 소리야? 너 하나당 y값이 지금 두 개 대응되니까 함수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이 없어. 그럼 뭐가 되죠? 함수가 되죠. 함수가 됩니다. 원에서 적당한 부분을 제거해버리면 함수가 되죠. 얘는 너무 당연하게 세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에 무수히 많이 생기니까 함수가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함수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다.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왜 세로줄을 그어서 파악했는지를 어떤 개념? 대응 개념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게 무엇이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더 이어나갈 건데 함수 배우죠. 함수. 네, 앞장 보면 용어, 대응, 화살표로 표시한다. 함수, 용어 배웠습니다. x의 각 원소, 중요한 말이고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 중요한 말이죠. 아래 보기에서 함수의 예시와 함수가 되지 않는 예시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용어 배웠습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값까지. 기본적으로 함수를 다룰 때 네 가지를 지금부터 체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학습을 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네, 보기를 통해서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값 다 체크해봤습니다. 별말이 없으면 우리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역과 공역을 생각하고요. 함수가 정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우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다. 함수가 같다를 배웠어요. 함수가 서로 같다.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할 거는 각 원소,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였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f와 g라는 함수의 정의역 자체가 똑같아야 되겠죠. 문제 4번을 통해서 그 예시를 봤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정의역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고 교점을 구해서 파악을 해봤죠. 마지막,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이론적으로 무엇이다? 순서상의 집합. 예, 그런데 우리는 그 그래프를 좌표 평원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것을 많이 학습을 할 것이다. 뭐 수원, 수투 나중에 미적분 과목을 배우면 그렇게 되고요. 문제 5번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파악할 때 세로줄을 그었는지에 대해서 함수의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용어를 배울 겁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스페셜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사실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가질 수도 있죠. 아니 이거 그냥 뭐 기본 용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를 지금 차근차근 풀어봐야 나중에 언제 나오죠? 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라든지 뭐 역함수를 미분할 때라든지 그럴 때 도움이 되게 되어 있다. 네. 지금 고1 때 학습을 잘 하셔야 고2, 고3 뭐 재수, 상수 할 때도 다 도움이 되니까요.